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70세 할머니 박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펼친 40년 된 편지. 노랗게 바랜 종이 위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녀의 첫사랑 김철수 씨였죠. 그런데 이 편지가 순자 씨 손에 온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40년이나 늦게 말이에요. 어머니, 이 편지가 뭐예요? 50대 아들이 물었지만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이 너무 막혀서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매일 편지를 썼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한 통의 편지가 바꾼 두 노인의 황혼 로맨스입니다. 40년간 오해 속에 살아온 두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찾은 진짜 사랑 이야기죠. 사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80년 25살의 순자와 철수는 시골 마을의 연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자와 가장 성실한 철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죠. 철수는 서울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서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순자야, 1년만 기다려.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편지 매일 쓸 테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 순자는 철수를 믿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자신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시선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첫 달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며 편지가 올 거라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한테 온 편지 없어요? 없다니까 순자야. 매일 와서 묻지 말고. 우체부 아저씨도 이제는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넉 달이 지나자 다른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나 같은 시골 처녀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자문자답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순자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알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순자야, 그 남자 진작에 포기해. 서울 가서 발 뻗고 잘 사는데 시골로 돌아올 리 있겠니? 세상에는 남자가 철수 하나뿐이냐?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라. 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아예 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셨어요. 1년이 되던 날 순자는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저씨, 정말 제 편지 없나요? 순자야 정말 없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 남자 너 까맣게 잊었을 게야.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우체국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순자는 이웃 동네 총각 박정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신혼 첫날 밤 신랑이 잠든 사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넌 지금 뭐하고 있니? 나를 정말 잊었니?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도 철수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죠. 하지만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죄스러운 아내인지 알고 있었어요. 밤에 남편과 함께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철수가 있었거든요. 철수의 웃음소리, 철수의 따뜻한 손길, 철수가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여보,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남편이 물으면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속삭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나쁜 여자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당신과 사는 게 아이들이 크고 손자가 태어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순자는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친구들이 이제 혼자가 되어 외롭겠다고 위로할 때도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과 동시에 이제야 철수를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다는 죄스러운 해방감까지.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 순자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순자 씨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365통? 모두 철수의 이름으로 온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순자야,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 네가 그립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만 널 위해서 열심히 할게. 사랑해. 두 번째 편지. 순자야, 오늘은 비가 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왔었지? 그때 네가 나한테 우산을 빌려줬는데 그 우산이 아직도 내 방에 있어. 매일 그 우산을 보며 널 생각해.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읽을수록 순자의 눈물은 더 쏟아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진실을 알았어요. 순자가 철수가 떠난 후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야위어 간다. 이런 편지들 때문에 괜히 마음만 아파할까 숨겨뒀다. 철수가 돌아온다 한들 낯선 서울에 가서 고생하며 사느니 우리 순자가 이웃 동네 떡방 앞간집 정호와 결혼해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나름의 사랑이었지만 순자에게는 40년간의 오해와 아픔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아들과 함께 철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 올라가는 순자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볼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203호. 초인종을 누르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 깊어진 주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순자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순자의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목소리. 철수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순자야. 편지를 받지 못했구나. 답장이 없어서 내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철수야. 나도 미안해. 편지를 못 받았어. 어머니가 숨겨뒀었어. 두 사람은 그 좁은 고시원 앞에서 40년 만에 진실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원망했던 시간들,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들, 포기하려 해도 포기되지 않았던 사랑에 대해서. 철수의 방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원룸도 아닌 고시원. 낡은 책상, 접는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순자의 사진 한 장. 40년 동안 이 사진만 보고 살았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25살 순자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결혼은 안 했어? 못했어. 자꾸 내가 생각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철수는 40년을 혼자 살아왔다니. 철수야, 나는 결혼했어. 아이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 알아. 가끔 소식을 들었거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다행이다 싶었어. 철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아픔을 순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자식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이제 추억으로만 간직하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이제 와서 연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순자도 혼란스러웠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첫사랑을 찾는다는 게 옳은 일일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어. 40년을 숨기고 살았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솔직하게 살고 싶어.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순자야, 다시 와줘서 고마워. 우리 커피라도 마실까? 70세가 되어서 하는 첫 데이트였습니다. 어색하고 떨렸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작은 다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4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공장에서 일했어. 30년 넘게 같은 곳에서. 내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보고 언젠가 찾아올까 봐 주소를 바꾸지도 못했어. 아프지는 않았어? 많이 아팠지. 몸도 마음도. 특히 내 생일날이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행복했어?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 좋은 남편, 좋은 아이들과 함께 돈 걱정 없이 살았지만 늘 뭔가 빈 것 같았어. 내가 떠난 날부터 늘 마음 한켠이 휑했거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방에서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3시간. 점점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순자야, 우리 공원도 가볼까? 철수야, 나 이런 거 처음이야. 70살의 데이트라니. 나도 그래. 근데 좋지 않아? 두 사람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70세의 풋풋한 연애였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순자의 아들도 점차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철수 아저씨와 만난 날이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 활기가 생기는 걸 보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다는 걸. 철수도 변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옷도 새로 맞춰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어요. 순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초라해서 미안해.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철수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미안해. 이제 우리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어느 봄날 두 사람은 40년 전 처음 만났던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여기 기억나? 응, 우리가 처음 손 잡았던 다리. 다리는 여전했지만 주변 풍경은 많이 바뀌었어요. 논밭은 아파트가 되었고 작은 개울은 도로가 되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꿨구나.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게 있어. 뭐? 내 마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철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도 그래, 철수야. 4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가 있었어. 그날 저녁 순자는 가족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나 철수와 함께하고 싶어. 어머니, 재혼은 아니야.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자식들은 놀랐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대신 몸 건강 챙기시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금 순자 씨와 철수 씨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만나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공원 산책, 오후에는 다방에서 차 한잔, 저녁에는 함께 영화 감상. 순자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40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 바로 우리 시간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두 번째 사랑, 4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이었죠. 철수야, 다음 생에도 널 만날 수 있을까? 당연히 만날 거야. 그때는 편지도 제대로 전달되고 오해도 없이.
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소중한 감정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순자 씨와 철수 씨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따로 없다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믿어봅시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